일본이 더 편해서 일본이 낫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팀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온 거죠.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아무튼 뭐 근데 애자하시면서 훅 들어간 거야. 딱 오퍼를 주는데 안 갈 수가 있냐고. 그때 뛸 때 제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도 뭐 그렇게 잘했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이적 관련된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내가 가니까 내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는 아니지만 돈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난 진짜 돈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국가대표에 맞춰서 하고 김연경의 배구 인생은 엔드가 될까요? 엔드가 될까요? 엔드가 될까요? 엔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식빵 언니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식빵 언니한테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했는데 잘 챙겨 오셨나요?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뭐가 없어 보이는데? 선수 생활한 거에 비해서? 제가 생각보다 팀을 많이 옮기지는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팀에 거의 뭐 2년 넘게씩 뛰었었기 때문에 5팀에서 뛰었네요. 네. 5팀이면 그래도 꽤 뛴 편이지 않나 싶은데. 네. 유니폼 있었죠? 학교 엘리트 시험할 때. 있죠. 당연히 있죠. 그때 그 유니폼은 없네요? 없습니다. 집에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엘리트 배구 선수 시절 김연경이 좋아했던 선수나 롤 모델이 있을까요? 제가 배구를 했었을 때 당시만 해도 배구라는 종목을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배구라는 종목을 알고 배구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저희 큰언니가 배구를 이제 했었어서 그래서 큰언니를 보고 이게 배구구나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롤모델이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실업팀이 있기는 했는데 실업팀을 막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러지도 않았고 그때 첫 유니폼을 입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프로가 되면서 핑크 스파이더스라는 이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프로 구단명인 거죠. 핑크색 유니폼을 이제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음에 왔죠. 핑크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제 어린 연경이는 핑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핑크를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이래 좀 안 좋았던. 그래도 1라운드 1순위에 이제 지명이 되면서 이제 핑크 스파이더스 옷을 입고 그 당시에 또 10번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번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그 10번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많은 언론에도 얘기를 했지만 흥국생명이 그때 당시에 많은 선수들이 가고 싶어 했던 팀은 아니었어요. 좀 기피했던 팀. 왜냐면 워낙 성적이 좋지 않고 항상 거의 꼴등 거의 하위권이었고 그리고 이제 팀의 규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야 거기 가면 빡시다 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서 선수들이 거기는 안 가고 싶다. 그게 그 팀들이 흥국생명 이제 GS 칼텍스이기는 했습니다. 날라다녔잖아요. 신상 받고. 저도 되게 신기한 게 그때 당시에 야 내가 어느 정도 그 프로에서 통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고 그렇게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뭐 고등학교 때도 뭐 어느 정도 뭐 2, 3학년 때부터 조금씩 잘했지만 프로에 가서도 그렇게까지 내가 잘할 줄은 몰랐는데 뭐 하다 보니까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랬었죠. 첫 해 뭐 신인상의 뭐 MVP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받고 했으니까. 예. 입이 아프죠. 이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네네. 이거? 사실 제가 이제 유럽 진출을 꿈꿨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팀들에서도 이제 오퍼가 들어왔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탈리아 팀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와서 사실 이탈리아를 갈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리그를 가냐 아니면 그냥 일본 리그를 가냐였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더 편해서 일본이 낫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그때 당시에 한 명의 외국인을 썼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외국인이 임팩트가 있는 선수여야지 그 팀이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리그가 오히려 더 가기가 어려웠었던. 유니폼이 되게 지금이랑 다르게 되게 핏해요. 이때는 제가 이제 조금 핏하게 이제 유니폼을 입기도 했고 조금 많이 말랐었어요. 근데 몸무게는 지금보다 한 1, 2kg 정도 조금 덜 나갔던 것 같은데 뭐 유니폼이 좀 작네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이제 크게 옷을 입기는 했는데 이 유니폼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나는 좀 신기하더라고.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확실히 10년도 넘은 거의 15년 넘었는데도 이 디테일이 워낙 이제 처음 해외 진출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고 또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던 국가대표, 일본 국가대표에 뛰었던 선수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뭐 다케시타 요시에 선수나 뭐 아이 선수 뭐 많았습니다. 뭐 코토에 이노우에 뭐 리베로 일본에서는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 팬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팀원들이랑도 너무 좋았고 예,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승했던 것도. 우승한 것도 당연히 지금도 그래서 JT 마블러스 가면은 나 그 우승한 거 있잖아. 그 연도 보셨잖아. 그 우승 말고의 다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선수들이랑 같이 그 집에 많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게 되게 좋았어. 팀 스프릿이 거기서 나왔어. 근데 꽤나 그 일본이 이제 개인주의가 있기 때문에 막 팀원들하고 막 나가서 그렇게 집까지 막 가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 저희 집에 제가 초청을 많이 했죠. 이것저것 뭐 음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고 거기서 놀고 더 친해지고 돈독해지고 그 경기를 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도 잘 지내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아직도 연락되고 일본 가면은 아직도 배구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항상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얘기해. 용경 언제까지 이제 배구 하냐고. 그 언니도 벌써 뭐 10년 전에 은퇴하고도 남았는데 같이 뛰었던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왜냐면 그죠? 제가 이제 2년을 이제 뛰고 이제 페네르바체에 갑니다. 페네르바체. 그 유럽은 우리는 사이즈를 재서 이제 유니폼을 맞춰주는데 이제 얘네는 이제 기성품이 있어서 거기에 라지냐 M이냐 엑스라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유니폼을 주거든요. 그래서 엑스라지라서 조금 이 핏이 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직접 맞추거든요. 사이즈를 라인이 막 잡혀있고 그렇지는 않잖아. 이거 보이죠? 이거 딱지 중요하다고 이거 딱지 중요하다고. 이게 뭐라 써 있어? 그거 챔피언스 그거 아니에요? 챔피언스 리그 딱지예요. 배구 선수를 하면서 챔피언스 리그라는 거는 최고의 리그거든요. 유럽 최고의 리그. 배구 리그가 어디가 최고냐 그러면 무조건 다 이탈리아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바뀌면서 제가 이제 유럽에 진출할 때쯤엔 터키 리그가 조금씩 뜨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뜬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자본이나 이런 투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터키 리그로 진출을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걸 할 때 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와 멋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와 나도 저 팀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오퍼가 들어온 거죠. 그 팀의 이제 감독님이 제로발도 감독님이신데 현재 이제 브라질 대표팀 감독님이시고 뭐 말도 안 되는 감독님이신데 그런 분이 나를 이제 불러서 오퍼를 한 거니까 저한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죠. 이 유니폼을 입고 또 10번이라는 등번호를 주면서 그 처음에 입단식을 했을 때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 입단식 갔을 때도 막 그 터키 보면은 이스탄불에 아시아랑 유럽 그 나눠가지고 그 강이 있거든요. 바다. 보트 같은 거 타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아 입단 사진 좀 그 강렬하게 좀 찍었어요. 내가 과연 주전을 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시합도 많이 뛰고 주전도 뛰고 뭐 천년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1등도 하고 MVP도 받고 정말 뭐 너무 잘 되면서 이 연장 계약도 계속하고 좋은 조건들도 계속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전 세계 사람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죠. 그냥 훈련만 해도 재밌어요. 그냥 왜 그 사람들 그냥 보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와, 내가 이 사람들이랑 지금 여기에 좋아요. 그냥 그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가서 적응하라 그러면 적응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때 어떻게 그게 가서 적응을 했는지 네, 유니폼 교환하고 뭐 그런 없습니다. 네. 나탈리아 거도 지금 내가 국가대표 유니폼 하나 받아놨는데 그 우리 KYK 인비테이션 때 받아놨는데 박스에 같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근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에 좀 많은 업적을 좀 남겼죠. 유럽 쪽에 세계적인 선수라는 그 계열에 제가 페네르바체에 떴을 때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김연경이라는 이름을 좀 알리고 한국 배구에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리던 시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뭐 팀의 부주장이라는 그런 것들도 맡게 되고 직책도 맡게 되고 이제 제가 6시즌을 뛰었으니까 거기서 6시즌을 뛰었을 때도 사실 재계약이 들어왔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약간의 조금 좀 터닝 포인트가 필요했던 것 같아. 약간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이제 6년이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좀 생각들이 들어서 다른 곳으로 좀 가서 또 다른 또 챌린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고 해서 이제 그다음 중국으로 옮기잖아. 그리고 이때 이제 제가 페네르바체에 있을 때 2012년 이제 런던 올림픽을 뛰어요. 그때 뛸 때 제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서도 뭐 이제 4등을 하면서 이제 MVP라는 걸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잘했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좀 이적 관련된 좀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보랑 그다음에 전 구단이었던 흥국생명하고의 좀 논쟁이 좀 생기면서 그 협회에서도 좀 도움을 많이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협회에서도 조금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A5B랑 해가지고 이제 국제 법원까지 가는 상황까지 돼서 2012년에 제가 이제 이적을 해서 페네르바체에서 계속 뛸 수 있냐 없냐가 많이 달려 있었던. 지금 같으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외 가서 정말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를 우리 선수라고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참 그 힘들었는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는 좀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내가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힘든 거를 내가 티내지 않고 이걸 실력으로 보여주는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런던 올림픽 때 제가 상당히 이를 악물고 합니다. 근데 이적 분쟁은 진짜 조금 오래 가기도 했고 옛날 일이기는 하지만 네,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일들이 좀 있었다. 많은 걸 겪었었다라고. 우리 선택한 게 중국. 네,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냐면 네. 제가 이 유니폼을 입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이탈리아 팀 그때 당시 아제르바이잔도 되게 괜찮았어요. 리그가 아제르바이잔, 바쿠, 뭐 이탈리아 팀도 있었고요. 그리고 터키 팀, 다른 팀들도 명문구단에서 또 연락이 왔었는데 제가 그쪽 선택을 안 하고 중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이걸 선택했나? 아무튼 뭐 나름 또 가깝고 또 아시아권이고 그래서 되게 난 좋았어 되게. 근데 이거 되게 무겁더라고요. 방금 들었는데 다른 유니폼에 비해.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여기는 그 각 팀의 스폰서가 아니고 그냥 그 협회 자체의 스폰서를 매겨서 그걸로 그냥 팀을 나눠주더라고요. 그 디자인을 해서. 그나마 상하이 팀이 우승은 많이 없지만 엄청난 그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에요. 그리고 살기도 너무 좋고 도시도 너무 좋고. 맞아요. 17년 만에 그래서 정규리그 1위랑 챔프전 준우승을 기념합니다. 맞습니다. 아 이때 그때 챔프전도 우승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죠. 저희가 정규리그도 너무 잘했고
항상 텐진이라는 팀이 있어요. 중국은 텐진이라는 팀이 항상 우승해요. 왜냐면 그만큼 선수 수급이 너무 좋고 그냥 텐진을 가잖아요. 배구 선수들 다 알아봐요. 텐진은 그냥 배구 도시예요. 우리 엄마랑도 같이 이제 거기 갔었잖아. 그 원정 경기 한번 같이 갔는데 엄마랑도 이제 걷고 했는데 광장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쥐란쥔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만큼 배구 도시인 거야 그냥. 그래서 아직도 그 상해에 가면은 그 체육관에 내 그 사진이 걸려져 있어. 전주령 갔는데 아직도 내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안 바꾸냐고 했더니 안 바꾼다고. 포레버라고 탁. 그래서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그때 감독님이 아직도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저씨가 왜 저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가 허거에 빠지게 돼요. 허거에 완전 빠지고 그다음 밀크티에 제가 빠지게 됩니다. EDN이라는 걸 제가 작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번 팬들이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EDN을 항상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밀크티나 그다음에 허거에 이제 완전 환장을 하면서 1년 뛰고 나서 그때 여기 이제 유베스트 이제 스폰서거든요. 강맹 유베스트라고 이제 스폰서에서 사장님이 오셔서 킴 더 있어라 이제 이런 거 아니야. 백지수병 그거 이제 얘기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우리 감독님이 너 그거 자꾸 중국 쪽에서 좀 그게 좀 이슈가 됐나 봐.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우리 예능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예능을 내가 봤을 때 그 이제 중국말로 번역을 해서 나간 것 같아.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제 그 얘기하셔서 그런 얘기는 좀 이제 그만하시고 아무튼 아주 큰 조건을 제시를 해줬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배팅이 되는 순간이었어. 배팅이 되는 순간에서 결국은 중국이 이기긴 했는데 이제 다시 높은 수준의 리그를 갈 거냐, 좋은 조건에 있을 거냐였죠.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임근혁 대표님이라고 그 에이전트 분이 계신데 킴 아직 조금 어리니까 우리 최고의 무대에 다시 도전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다시 떡기로 가. 떡기로. 나름 라이벌 팀 아니다. 갈라타사라이잖아 이게 거기는. 근데도 제가 욕을 겁나 먹습니다. 여기 갔을 때. 네. 페네르바체 팬들이 욕을 겁나 하더라고. 퀵방하고 막 난리나, 막 던지고 막 난리 났어. 막 손가락 욕하고 그래요. 시합했는데. 근데 나는 진짜 페네르바체 팬분들 진짜 섭섭해. 왜 섭섭하냐면 내가 그래도 페네르바체에 6년 동안 소속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뤘고 그 다음에 정말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나를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내가 중국에서 뛰고 나서 페네르바체에서 오퍼 있었으면 갔지. 근데 오퍼 없었어. 페네르바체에 없었어. 아무튼 없었어. 좀 애매한 상황에서. 근데 에즈아시베에서 훅 들어간 거야. 훅 들어가면서 딱 오퍼를 주는데 안 갈 수가 있냐고. 아니 페네르바체 팬분들도 잘 봐야 돼. 생각을 해봐. 자기가 직장을 다녔어. 근데 다른 데서 좋은 오퍼가 와. 그런데 안 갈 수도 있지. 하지만 다시 좋은 리그로 갈 건데 그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그쪽에 가겠냐 안 가겠냐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꼬드기는 거예요, 제시바시에서? 일단은 팀이 좋았고 안정적이었고 여기도 명문구단이거든요. 엄청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에 회사 자체에 회장님이 배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 여자 배구, 여자 스포츠에 되게 좋아하셔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성 스포츠가 많이 하지 않을 때 배구라는 팀을 만들면서 유소년부터 쫙쫙쫙쫙 만들어낸. 근데 이 팀에 갈 때도 여기에 매니저 분이셨던, 그러니까 단장님이시죠? 단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원에서 국가대표 경기를 할 때였는데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가 사인을 하고 닭갈비를 먹으러 갔죠. 그러면서 이제 2년차 때는 이제 주장 막 그 보이겠지만 주장까지 이제 맡기면서 주장도 하게 됐죠. 첫 주장은 아니잖아요? 첫 주장.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했죠. 되게 의미가 컸고 아무튼 저를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좀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랬죠. 어렵진 않았어요? 첫 주장인데. 아 어려웠죠. 워낙 뭐 영어로 다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이끌어야 되고 막 하는 건데 쉽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감독님이랑 저랑 좀 성향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 첫 연도 때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연도는 그나마 조금 낫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고생을 합니다. 나랑은 좀 안 맞았어.
그 감독님이. 그다음에 2년차 때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 도쿄올림픽 예선전을 시즌 중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이제 복근 부상 당하면서 이제 시즌을 통으로 날려버리죠. 연봉도 완전 이제 삭감당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나왔죠. 네, 코로나가 하면서 이제 리그 중단되고 연봉은 삭감되고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복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됐죠. 그때 에짜시바시에서 뛸 때 당시에 코로나 시기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국경이 다 막혔을 때야. 그래서 나는 이제 터키에서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제 각자 나라에서 이제 뭐 이제 다 다르게 호송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거기서도 한참 기다리면서 계속 개인 운동하고 막 언제 재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고 그 안에서도 못 나가게 했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 나가게 했다고 사람들을. 오늘은 집에 나오면 안 됩니다. 집에 나오면 뭐 경찰이 잡아간다는 식으로 막 얘기도 하고 그랬어, 유럽에서는. 근데도 나는 나갔지. 나탈리아 집에 갔어. 나탈리아 집 바로 앞이거든. 그때 당시에 요리를 잘 안 하는 애가 요리를 막 해서 주고 그랬어. 게임 나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요리한다고. 이거 뷰에서 잘 나올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지금. 아직 멀었다고. 내가 배구를 몇 년 했는데 그걸 지금 몇 시간에 풀라 그러니까 지금 안 되지. 한국에 왔다. 한국 갑니다. 네. 대단했죠. 80% 삭감하고. 할 말 많아요. 지금 단장님은 아니세요. 올림픽을 이제 앞뒀기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서 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결국은 내가 이제 이 올림픽이 마지막 내 국가대표 시합일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장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요. 좋은 리그에서 뛰었었고 이제는 조금 국가대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했죠. 전 단장님한테.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들어갈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얘기를 했는데 좀 시원치 않더라고, 반응이. 그 단장님이. 그 시원치 않게 받아들이더니 FA 선수들을 영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셀러리 캡을 내 거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금액이 이제 이거라는 거야. 5억 얼마. 그랬더니 긁어 모으면, 그러니까 긁어 모은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정리를 하면서 긁어 모으겠다는 거야. 그 셀러리 캡을.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내가 올 필요가 없지, 그거는.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그냥 해달라. 그 대신 나만 가는 걸로 해서 했을 때 금액이 얼마냐? 그때 3억 5천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그 금액으로 뛰겠다. 나 그래서 그 사인하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니까 내 자리를 마련해 주세요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영경 선수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뭐 하세요? 우리는 막 이렇게 영입을 할 거고 우리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그럼 나 다른 팀으로 가든지 뭐 어디 뭐 가까운데 뭐 일본이든 어디 갈 수 있잖아. 근데 얘기를 안 해줘. 끝까지 얘기를 안 해. 나 그때 미국 전지훈련 갔다? 그때야. 미국 전지훈련 갈 때도 얘기 아무것도 안 해준다?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오퍼들이나 이런 것들도 빨리 좀 얘기를 해달라. 안 그러면 나 이제 다른 데 가야 된다.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6월달 정도 되니까 나는 이제 여기 있어야 되겠다는 거지. 나는 한국에 그냥 있어야겠다. 왜냐면 그 전에 이미 계약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유럽에서는 했어야 됐어. 뭐지 했더니 FA 명의 다른 애들 다 하고 이제 그게 된 거지. 그럼 나한테 차라리 얘기를 해줬으면 난 차라리 다른 데 가까운 데를 알아보고 갈 수 있었지. 뭐 그때도 JT 마블러스도 그렇고 다 오라 그랬거든 지금 다시. 굳이 또 가깝긴 하지만 가면은 또 뭐 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안 갔는데 근데 솔직히 돈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난 진짜 돈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 국가대표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까 나도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가. 왜 내가 돈을 생각 안 했는지. 나 돈 좋아하는 사람인데 돈을 안 좋아하는. 국가대표 더 컸네. 그러니까 그랬나 봐. 그래서 잠깐 뭐 미쳤나 봐. 계약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나랑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지를 않더라고.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나는 이제 뭐 할 마음도 있었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계속 있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또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6월 말이면 제가 이제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야 돼, 계약을. 근데 유럽이나 다른 리그는 4월, 뭐 3월 이 정도면 A급 선수들이 다 계약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적 시장이 열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으로선
6월 달에 계약 안 할 거면 나 3, 4월에 계약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해서 회피합니다. 얘기를. 계속해서 기간은 지나가고 그때도 이제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되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전년도와 같이 이제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우리랑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그때도 옵션이 또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 그리고 기다리는 팀들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많이 기다렸어. 중국에서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홍국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다가 중국이랑 내가 사인을 하고 가버리죠. 이미 뭐 여기저기서 지금 오퍼가 들어오는데 그렇잖아요. 미리 의사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몰라 그 스토리를. 첫 공개? 첫 공개 첫 공개지 이거는. 도쿄올림픽 갔다 온 거잖아요. 갔다 왔지. 도쿄올림픽. 도쿄올림픽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늦춰지면서 2021년도 도쿄 2022. 아주 그냥 혈투를 벌이죠. 아주 그냥 안간힘을 쓰며 경기를 합니다. 진짜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쓰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룸메이트가 이제 표승수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표승수 선수랑 참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에 가면은 아시다시피 모든 게 공짜예요. 안에 콜라부터 해가지고 음료수, 뭐 맥도날드, 뭐 그래도 이제 승수 선수가 맨날 이제 그 올림픽 처음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정신 나가지고 갑자기 막 콜라를 애가 막 몇 개씩 맨날 뽑아가지고 막 작살 내고 막 그랬다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추억이 많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제 관중 없이 우리가 했었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쉽고 그때 아마 관중이 있었으면 우리 한국 팬분들이 많이 왔을 텐데 우리 한국 잼잼이들이 많이 왔을 거라고. 왜냐면 가까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일본전 이기면서 이제 8강 확정했잖아요. 그때 내가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왔을 거라고. 그래서 8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4강까지도 봤을 건데 그게 좀 아쉽지. 혹시라도 뭐 팬들 많이 왔으면은 그 힘에 또 힘입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결과는. 도쿄올림픽 때 사실 많은 잼잼이들이 유입이 되죠. 더 많은 잼잼이들이. 그래서 지금 잼잼이들이 많이 얘기해요. 내가 왜 김연경을 그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왜 그 전에 몰랐을까라고. 입덕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그래도 오래 하고 있잖아. 2021, 2, 3, 4, 5년 하고 있잖아. 그래도 저뿐만 아니고 많은 선수들도 이제 인지도도 많이 좋아지고 배구라는 여자 배구라는 거 자체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긴 했죠. 참 도쿄올림픽이 우리 여자 배구한테 좀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나의 많은 이제 유행어들이 있었잖아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였나?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거를 좀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제 광고계에서 이제 블루칩으로 제가 이제 좀 탄생이 좀 됩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 이 배구를 하면서 내가 유튜브라는 걸 하는데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야 이런 건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서 또 본업에 또 충실하고 본업을 또 잘하고 있고 다행히 그런 것들이 참 내가 봐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긴 하죠. 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거를 좀 네. 이때도 이제 코로나 시기였어가지고 다 이제 격리 상황에서 이제 시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하면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룰도 계속 바뀌고 원래는 외국인 선수 2명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1명밖에 경기를 못 뛴다 그래가지고 우리 팀만 외국인 선수 2명이 있는데 라스론이랑 나랑 둘이 있는데 갑자기 룰이 중국 룰이 바뀌면서 1명만 뛸 수 있다 코트에 보이는 2명 1명만 코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끝나고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식적인 계약하면서 한국이 저를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년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1년 한국생명에 복귀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1년도 참 뭔가 순탄치 않았다. 그쵸? 순탄치 않았죠. 뭐 중간에 뭐 감독님도 경질 내고 재작년에 그래서 정규리그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챔프전에서 이제 도로공사한테 저희가 이제 도로공사도 대단했어요. 왜냐면 2대 0으로 앞섰고 이제 3차전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잡기는 했어야 되는데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놓치면서 조금 기회를 내줬고 4차전도 기회가 있었는데 내주고 5차전도 분명한 기회가 있었는데 풀세트까지 가면서 이제 졌기 때문에 뭐 아쉬움은 당연히 남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한국 리그를 뛰지만 계속해서 그 챔프전에 갔다라는 거 그건 조금 저는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게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은퇴를 할 뻔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현역 연장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현역 연장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은퇴라는 걸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꾸 김연경 은퇴한다. 김연경 뭐 한다. 뭐 한다. 현장 연장하시나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현역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에요. 난 언제도 은퇴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은퇴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뭐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마도 뭐 오래 하진 않지는 않을까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은퇴 궁예가 이제 된 거지. 응? 그러면서 이제 현역 연장 하시나요? 김연경 현역 연장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준우승이랑 관계없이 그냥 더 뛰는 거야 그냥. 뛰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냥 계약을 그냥 연장을 하냐 안 하냐는 건데 그거에 따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거 하더라고. 자, 그러면 2024-25 이후 김연경의 배구 인생은 엔드가 될까요? 엔드가 될까요? 엔드입니다. 아마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올 시즌이 이제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셔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못 봐. 김연경 배구하는 거. 한 번 더 있구나. 5월달에 올스타전이 있잖아. 세계 올스타전을 또 합니다. 그 세계에서 올스타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가 제 이제 좀 은퇴식이 되지 않을까. 정식적인. 네. 이 은퇴를 결심한 시점은 언제예요? 사실 은퇴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제 매년 고민을 했죠. 언제 시기가 좋을까, 언제가 괜찮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는데, 계속해서 뭐 팀도 그렇고 개인적인 성적도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 아깝지 않겠어? 야, 지금 그만두면 조금 이르지 않겠어? 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고, 가족들도 이제 뭔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더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이제 커져서 네, 은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은퇴를 생각한 건 이제 다른 것들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많은 또 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완전 뭐 큰 부상은 아니지만 관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프면서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최고의 기량에 있을 때 내려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컸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올해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시즌 끝나고 나서 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알리는 거잖아요. 사실 시즌 전에 알리고 싶은 생각이 컸었어요. 왜냐면 그 많은 분들이 제 은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제 마지막 경기를 보고 싶어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구단과의 뭐 상의도 해야 되고 뭐 매니지먼트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여러 군데하고도 상의해본 결과 그래도 너무 이르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3라운드 끝나는 지금 정도의 시점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의 준비도 될 거고 그리고 김연경 배구 좀 이따 가야지 좀 나중에 봐야지 했던 분들도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또 경기장에 와서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미리 시즌이 컸는데 이제 네. 홀가분한가요? 아니면 아쉬운가요? 홀가분합니다. 네, 홀가분하고 홀가분하다라는 거는 정말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배구를 하면서 많은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뒤돌아서서 후회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낸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후회는 없고 좀 홀가분하게 은퇴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련이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제가 미련이 남는 순간은 많이 없기는 한데 그 올림픽에서의 2번의 이제 4위를 하면서 좀 메달을 놓쳤던 것들 순간이 좀 아쉬운 순간으로 좀 꼽힐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국 리그를 뛰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제 반 시즌을 또 오퍼가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을 좀 해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내 배구 커리어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 페네르바체 정도가 성적도 너무 좋았고 배구 선수로서도 성장했고 사람 김연경으로서 많이 성장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기억에는 많이 남고 되게 좋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리더십을 스스로 평가하자. 어떤 주장이었을까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한테는 강렬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정말 단호하다 또는 뭐 냉철하다 뭐 냉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만큼 인정을 해주는 선수는 인정을 해줄 거고 좀 빡시기는 했어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그 순간을 그냥 제 자신이 아닌 팀을 위해서 팀을 이끌려고 노력을 했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후회는 없는 것 같고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한다면 좀 그것들을 좀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고 리더로서 좀 외로움이 좀 많이 있었을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주변에 좋은 또 선수들 동료들이 또 많이 있어서 도와주기도 해서 그래서 많은 좋은 팀원들을 만난 것 자체가 리더로서 되게 좋은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하는 김연경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연경아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많은 일도 많이 겪었고 이제는 그 짐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좀 살고 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랑 받은 거 이제 좀 많은 분들한테 베풀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 제2의 인생에서는 좀 짐을 많이 얻는 그런 자리보다는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또 배구를 아마 하기 싫겠지만 배구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하고 있기는 할 거야.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 자리에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고생했다. 안녕. 유니폼 구매하러 오시는 분 같아요. 유니폼 구매. 어떤 게 괜찮으세요, 손님? 나는 아무래도 여기서 많이 뛰었기 때문에